결혼의 시기. 20대 되면 이제 당연히 결혼의 시기를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죠. 결혼의 시기가 20대가 결혼의 시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초반에는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이게 우리가 23세까지죠. 요때까지는 우리가 사회적인 공부를 먼저 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공부를 먼저 해가지고 이 사회를 모르면 사회에 접근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사회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회를 공부하면서 인연들을 만나요. 배필될 사람도 있고 친구 될 사람도 있고 같이 우리가 나눌 사람도 있고 뭐 선후배도 있고 사회를 공부하려고 들어가서 23세까지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속에 이제 앞으로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할 사람도 만난다 이 말이지. 그게 이제 애인 될 사람. 같이 뭐 이렇게 우리 젊음이 이제 같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가슴을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센서가 움직인다. 센서가.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두근두근 안 하는데 어떤 사람 딱 만나니까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은 내가 지금 센서를 움직이고 있다. 어떤 센서? 니하고 굉장히 갖춰질 센서가 움직인다. 근데 조금 많이 갖춰질 사람이 아니면 두근두근 안 해요. 어떤 때 보면 두근두근 조금 하다가 말아뿌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되게 두근두근이 오래 가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두근두근해. 전화만 받아도, 이래, 두근두근 하면 어떻게 받을까, 이게. 요런 사람은 직접적인 인연이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인연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해야 될, 인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두근은, 두근두근 할 때, 뭐가 두근두근 하느냐, 요거 좀 알면, 님을 만나면 두근두근 합니다. 님. 친구를 만나는데 두근두근 안 해요. 왜? 앞으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님을 만나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럼 님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을 거야? 내 낭군님이 있고, 낭군님, 스승님이 있고, 스승님, 그래서 스승님을 만나니까 두근두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스승님으로서 두근두근 한 거지, 니 낭군님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두근두근하고, 뭐 이렇게 우리 님을 만날 때 두근두근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래 해서 우리는 센서가 작동한다. 인간은 모든 게 센서입니다. 센서인데 센서에 최고에 강하게 오는 게 우리가 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해갖고 표적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네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니까 요렇게 알고 교류해봐라. 요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몸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20대가 되면 요런 거를 이제 23살까지 사회를 접근을 하면서 배우니까 그럴 때 인연들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게 27까지. 이제는 인연을 많이 줍니다. 27살까지. 그럼 그 안에서 24살 때 조금 두근두근 한다고 이걸 좀 같이 사귀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결정을 해갖고 나는 당장에 결혼을 해버렸어. 이러면 알아보지도 안 하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두근거릴 사람이 안 옵니다. 내가 이게 두근두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결정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두근두근한 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래도 이것이 항상 설레인다. 이래 되면 우리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할 상대가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살, 3살 때까지는 기본적인 사회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4살이 되는 요 완충기, 여기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인연들은 5살 돼 갖고부터 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와가지고 5살부터 7살까지 많은 인연을 주게 되는데, 그 안에 네가 결혼해야 될 사람도 오고, 오라버니로 내가 알고 지나가야 될 사람도 오고, 친구로 사귀어야 될 사람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선후배로 이렇게 사귀어야 될 사람도 오고, 여러 가지 인연을 주죠. 요때 이제 정리를 잘 해가면서 한 3년을 이 사회적인 공부를 하고 이 교류를 하면서 뭐든지 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치면 제일 빨리 결정을 딱 했다. 27살에 결정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지식사회고 100세를 살기 때문에 지금은 애를 놓기 위해서 사는 그 과거의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인생을 같이 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과거에는 자식을 보존하고 자식을 혈통을 잇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고, 지금은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인연은 내 인생 반려자고 인생을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자식만 놓고 자식만 잘 키우고 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인연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라도 27세에 결정하고, 그러면 6세에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6세에 결정을 하면은 한 20% 모지례입니다. 모지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려워질 확률도 이게 20%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5세 이렇게 결정했으면 어떻게 되냐? 한 40% 모지례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잘못한 걸 후회할 일이 40% 되는 거죠. 그러면 4살에 결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70% 우리가 후회할 일을, 이제 일으킨다. 가면서 70%는 후회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1살, 2살, 요래 갖고 내가 결정을 했으면 두근두근하게 결정을 해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 인생에 후회를 하면서 사는 일이 벌어진다. 결정하면 잘못한 것 때문에 프로테이즈에 후회하며 사는 프로테이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걸 잘 알아갖고 공부를 바르게 하고 잘 우리가 이게 만져가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바르게 했을 때는 0.1%도 후회가 안 된다. 인생을 잘 살게 되지. 그래서 이게 27세부터 해갖고 33세까지 요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는 만나서 이제 결정해서 만나서 자리를 안정하는 그럴 때다. 그래서 100세의 인생을 지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더 갖추는 사람. 그죠? 이게 결정이 어떻게 갖고 그렇게 나느냐면, 지식을 요마에 갖추면 된 사람. 그러면은 결정이 좀 빨라져도 됩니다. 27세부터 지식을 조금 어느 정도 갖췄고, 요만큼 이제 갖춰서 막 공부는 덜 하고, 이제는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사회를 접근해서 이렇게 갖고 가면 되겠다. 요런 사람은 결정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이죠. 그 결정 빨리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조금 단순하다. 요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단순한 삶을 삽니다. 네가 머리를 자갈을 아무리 굴려도 단순하다. 요런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좀 교육을 더 받고, 무언가를 난 더 배워야 된다.
배우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결정하기는 그렇고, 조금 더 갖추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회 안정할 수 있는 가정도 갖고 하겠다. 요런 사람은 내가 석사, 박사 코스를 밟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가정을 안 가집니다. 요런 사람들이죠. 이러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이제 그 결혼식에 늦어지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공부를 갖다 아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늦어집니다. 늦어지는데 보통 33세나 34세 요때까지는 결정을 하는 게 좋다. 그 정도 되면은 지금 벌써 내가 얻은 위치까지 갈 그 환경이 다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뭐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기본 교육은 받아가지고 내가 배웠고 기초는 다 배워가지고 앞으로 뭐의 뜻이 있고 뭐의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배필을 결정할 때도 어디에 뜻이 있기 때문에 뜻에 맞는 사람을 지금 면접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남녀가 만나갖고 들고 살아보니까 이제는 남녀가 그렇게 만나가 산다? 100% 헤어진다. 실패한다. 이제는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니까 후천시대는 후천시대 사는 법대로 살아야 돼. 지식인 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지식사회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지 동물짓을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럼 동물짓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어렵게 산다. 동물처럼.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아주 멋지게 산다. 사람처럼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선이 돼가는.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고 천상으로 가면 신선으로 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시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게 일찍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애를 들어갖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25세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3살 20 이래갖고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갖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일도 단순한 데서 머물러야지 더 추구하면 안 된다. 추구하면 그때부터 니는 고생을 하고 힘들어집니다. 단순한 결정을 한 거는 단순한 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추구하면 이게 갈라고 욕심을 내면 넌 얻어 터진다. 이런 거죠. 글쎄, 19에 결혼해도 됩니다. 19에 네가 결정한 것이 단순하게 한 거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맞춰가야지. 여기서 더 추구하면 너는 무조건 100% 헤어져야 되고, 결혼한 걸 후회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 사회적인, 그 기본교육도 나는 다 안 받고, 그냥 대충 나는 장사하며 살 거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만나세요. 그래, 서로가 장사를 잘하고 그냥, 아주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우리 빨리 만나갖고, 빨리 그냥, 제도적인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래놔 놓고, 지적인 걸 살겠다 하면, 이것은 무리입니다.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 20살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지금 요걸 표본을 내가 짜주는 것이고, 지식을 안 갖추고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의 표본은 다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언제 사모님, 요것도 따져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사모님, 지금부터 사모님, 언제 과거 사모님, 요거 따져야 되는 거죠. 과거 사모님은 빨리 결혼합니다. 과거 사모님은 대학이 없는 시절에 자라서도 과거엔 사모님이에요.
그러면 이 품위를 잘 갖추고 생긴 모양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모님도 집에 아내 일을 할 사모님, 같이 대외적으로 같이 나가서 활동할 사모님, 이런 게 생긴 게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보통 이때까지 과거 사모님은 안주인이었었습니다. 안주인. 아내 주인이다. 바깥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모님한테는 이 회장님들이 또 사장님들이 바깥 일은 모르게 했어요. 바깥 일을 모르게 하니까 나중에 바깥 일 좀 알라고 기사를 꼬십니다. 바깥 일을 알라고. 그래갖고 내가 사람을 심어놓죠, 이렇게. 그래가 보고를 받아. 그러면 이 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깥에 사람을 심어가 꼽는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신랑이 바람 피는지 어디 갔다 오는지 내한테 이야기하게 할 요런 건 이제 비서들 뭐 이렇게 저 기사들 이런 걸 꼬시갖고 내 편을 만들죠. 그게 사모님들이 하는 짓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놔둘 안주인 요렇게 될 사모님을 말하는 건지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그 사모님들은 바깥에 같이 일을 봐야 됩니다. 바깥하고 아내하고 같이 일을 본다. 바깥하고 아내하고 같이 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공부가 따로 있죠. 이게 이제 내조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내조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내조 공부가 다르다. 이렇게. 야,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 이제, 미래의 사모님. 미래의 사모님. 미래의 사모님은 활동가들입니다. 미래 사모님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주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같이 일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보 당신이 하시는 데는 당신이 잘 하세요. 내가 하는 데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고 가는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 부부가 집에 있어 갖고는 사모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형. 어떤 사람이 사모님이 되냐? 이런 많은 백성의 어머니가 되는 사모님. 이게 미래 사모님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앞으로 미래형은 전부 다 사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사모님이에요. 그럼 사회 부모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내 살림하는 사람. 이건 사모님이 아니에요. 살림하는 사람, 살림꾼이지. 이건 사모님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지금 지식사회에서 사모님이 못 배운 사람이 된다? 못 배운 사람은 밖에 못 나와요. 지식사회라니까. 인자는 진화를 다 한 사회다 이 말이죠. 인류가 진화를 다 했어. 그러니까 진화한 상태에서 인자 사회가 만져지고 굴러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운용하는 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는 진화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 진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정리되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정리, 진화하고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운용하고 이렇게 3등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진화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주가 진화하는데도 시간이 수십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지상에 와가지고 인간으로 올 때까지 우주 진화하고 같이 돼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 육신을 빚었고 인간 육신 안에 우리가 영혼이 들어온 거죠. 원소들이. 요렇게 해서 이제 인간 시대를 여는. 이제 그런 시대, 인간 시대는 마지막에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진화하는 시대. 요렇게 해가지고 선천시대를 마치는 2012년 12월 22일로 진화 끝.
이것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지금 딜레마가 일어날 건데 2012년 12월 22일 동짓날로 기해갖고 인류 진화 끝입니다. 그러면 인류 진화만 끝이냐? 우주 진화 끝. 이거 막 물고 있는 겁니다. 우주 진화가 끝나기 때문에 인류도 지금 진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도 운영하고 인류도 운영한다. 사람도 진화하는 시대를 끝나고 이제는 운용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신패러다임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바꾸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버릇으로 지금 진화하던 버릇에서 바꾸어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이 사회는 이제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진화를 하고 마지막에 뭘 했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서 힘을 갖췄습니다. 근데 힘을 2차 대전 이후로 힘을 갖추었다, 이제부터. 힘을 갖췄고, 지식도 갖췄고, 기본적인 이 마무리를 한 것이, 그게, 이제, 2012년 12월 22일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힘으로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포맷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패러다임, 새로운 발상, 새로운 것들 자꾸 이야기를 사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근본을 모르고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니까 융합을 한다라는 것이 이것저것만 융합해갖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 융합을 바르게 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다리고 있고, 이게 누구도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환경이죠.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기 제일 좋게끔 지금 갖춘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홍익 인간들입니다. 신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최고로 잘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으로 키워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홍익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융합해서 모여서 연구해야 된다. 서로가 존중하는 속에서 융합해서 연구해야 된다. 누가? 모든 홍익 인간들이. 이거죠. 그러면 융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지? 왜?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커왔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은 저마다 소질 한 개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네 소질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거로는 못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융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융합으로 해가지고 작품이 나와야지만 이것이 이 사회의 신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사모님 앞으로 지를 어떤 사모님을 지금 찾는가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사모님, 이때까지 과거의 부부가 만나갖고 지금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요새 일의 사회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는 이 사모님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미래에 우리가 사모님으로 살 사람들의 이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죠. 그럼 과거에 왔던 사모님들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가갖고 이 사모님들이 바르게 살았는지 틀리게 살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 살은 거는 어떻게 살은 것이고 바르게 잘 살은 부분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신세대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정리 못 해주면 우리 역사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럼 과거의 거는 정리해 줄 줄 아는 지식인이라야 되고 그것이 중도라야 그게 돼요. 중도는 말이죠. 과거 걸 만질 수 있고 미래 걸 만질 수 있어야 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는 또 좌우 걸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중도가 되는 거예요.
한쪽 편은 절대로 중도가 될 수 없고 편향돼 있는 그런 갖춤이다. 그건 중도가 될 수 없어요. 중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이 진보라는 것은 중도에 들어가야 진보가 일어납니다. 중도는 좌우, 상하를 알고 중간에 오는 거죠. 이게 중도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되면은 위에 상도 알고 하도 알기 때문에 이걸 잘 어우러 갖고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줘야 이 세상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최고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최고 지식인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최고 지식인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중간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진짜로 전문가가 되는 핵이다, 핵. 이 사회가 운용되는데 이 핵이 안 나와서 우리는 아무리 떠들고 잘났다 해도 정확한 답은 지금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모님이 되는 우리는 중간 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중간 핵이 만들어진 지식인 사모님이 돼야 됩니다. 지식인 사모님이 돼서 이제는 안방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래형 완전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은 중간에 세상을 운용하는데 같이 움직여 사회를 같이 만지면서 동반자 사모님이 돼야 된다. 동반자. 그러면 이 동반자 사모님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남편이 해줄 힘이 있고 부인이 해줘야 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만져야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인들이 사모님이 돼야 되는. 그러면 이제 미래형 사모님은 어떻게 되냐? 동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래형은 이 여인 천하, 남성 천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이런 높은 자리가 있고 여성들의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여성들의 힘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할 일을 구축해야 되고 남성들은 우리 할 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 세상을 만져나가는 사회 아버지 군단이 있고 사회 어머니 군단이 있어서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세상을 운용하는 시대. 이것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시대입니다. 여성이 남자 밑에 있는 시대가 아니고 남성이 여성 밑에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평정을 가지고 가는 이래서 인류 평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푸는 게 아니고 이 음양은 따로 있으면서 조화로울 때 평화가 오는 거죠. 부모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들을 주는데 혈육 인연이 키우지 못했을 때 그러면 타인이 키울 때가 있고 사회 공동체가 키우는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회가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사회 공동체가 키우는 것은 고아원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서 키웠어요. 받아서 키웠고 우리가 혈육이 있으면 이게 뭐 삼촌이 키우고 또 숙모가 키우고 뭐 다른 사람이 키우고 또 양자로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러면 이 부모가 없는 인연이 없는 요런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에서 키우는데 요런 것들 시설 같은 데서 키울 때는 이때까지 어떻게 키웠냐? 그냥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방법이 없다 이거죠. 보호했지. 갈 때 올 때 없는 것을 우리가 맡아서 보호 시설이다. 그러니까 요쪽에가 보호 시설을 가지고 보호를 했지.
여기에는 교사를 놓고 유모를 놓고 뭐 이렇게 한 게 없다. 총무 같은 거 하나 놓고 그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 놓고 보호시설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안 된 겁니다. 왜 이게 우리가 시설 같은 거를 해놔놓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기에는 바르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사회 운영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렇게 해갖고 보호시설에 보호를 하면서 이끌어온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없었느냐. 이 교수님들이 우리가 교수가 되고 나면 보호시설에 갖고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당연히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고 목사님들이 당연히 보호시설 같은 데 가갖고 일정한 시간을 하려 하면서 이 사회에 이게 벌어진 이게 뭔가 저기 없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요런 데 가서 우리가 봉사 활동으로서 해가지고 이는 지식을 나누고 같이 정을 나누고 사회하고 나누어서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갖춘 것은 그 많은 희생 속에서 우리가 갖췄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는 봉사 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었다 이 말이죠. 없는 집에 연탄 날라주는 게 그게 사회 봉사가 아니에요. 사회 봉사는 누가 관리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관리한다. 지식인은 이 사회 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했어야 된다. 사회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손이 닿는 데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힘이 갖추어져서 정부가 맡았을 때는 우리가 손을 떼줘야 된다. 정부가 하는 일은 정부가 하고, 기업이 이렇게 할 때는 또 사회 우리가 봉사하는 건 손을 떼고, 기업 이 조직이 이제 이게 봉사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의 이는 봉사의 역할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잘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국가는 무엇을 사회에 이게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기업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의무를 행하고, 그다음 종교는 어떠한 의무를 행하고, 이런 것들 기업과 국가와 종교가 3대 축이 의무를 나누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안 나왔다 아직까지 답이. 그래서 서로 미루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일을 해갖고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면 국가의 한 축이 갑니다. 국가에. 그 다음 기업 조직의 한 축이 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내가 네가 욕심을 내도 욕심을 낼 때 걷어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국가에 가고 기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축이 어디로 가느냐? 종교 조직에 갑니다. 이 3대 축은 변함이 없다. 우리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가 인류의 최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갖고 이 3대 축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3대 축이 한 축은 뭘 해야 되고 한 축은 뭘 해야 되고 한 축은 뭐를 할 때, 이럴 때 이 사회가 아주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저 기업 조직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악조건과 안 좋은 이런 게 막 나온다 이거죠. 그럼 종교가 자기가 해야 될 걸 못 해갖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지금
정부가 다 하려고 드니까 정부는 택 반푼도 없는 짓을 지금 하면서 계속 욕 들어오면서 지금 내가 책임 다 질라 그러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다. 기업도 이 사회에 자리를 못 잡고 종교도 이 사회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뭐 국가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들다보는 거죠. 들다보고 기업인들을 불러가 청문회를 하고 두드리 패려고 들고 좀 내놓으라고 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종교를 들다볼 겁니다. 기업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종교를 봐야 돼.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뭔데 무슨 행태를 하고 있냐 이거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 무엇을 하냐 이거지. 세금은 세 군데서 걷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만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고 기업이 걷어가고 그 다음 이 종교가 걷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30%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런 데서 자기 일을 바르게 해주면 이 사회는 엄청나게 참, 이게 축복받은 그런 해동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축복받은 대한민국. 요렇게 될 긴데. 이 조직들이 비대해지기만 했지, 너희를 하나도 모르고 바르게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 국민들은 피땀 흘려갖고 전부 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큰일 난 거지.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요렇게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한 거는 보호시설에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보호시설이다 보기에 보호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보호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들어가시면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기능 있는, 어떠한 시설은 앞으로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기능? 사람을 키워내는 기능. 기능을 갖춰야 된다. 아프면 안 아프게 안까진기 바르고 소화제 먹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워내는 기능을 갖추어야 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려워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바르게 성장을 해갖고 인재가 되고 이것이 또 이 사회로 돌아오고 요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보호시설에서 기능시설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사회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능이라는 것은 기능은 다른 거를 엮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이런 걸 보호시설에 이런 부분을 갖추어 갖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성장을 하는 어떠한 곳에도 우리 국민은 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거기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제 이게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이제 하겠다라고 이걸 잘 써야면 그래 이거 기획을 잘 해갖고 정부에다 가져가면 정부에서 기본적인 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연구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우리가 만질 줄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잘 만지는 새로운 패러다임. 요걸 꺼내가지고 요걸 정부에다가 이렇게 그 기획을 잡아가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가 국회에 가져가도 국회에서 있는 걸 앞장서가 해줍니다. 그 사회 이제 복지에 대한 것을 요런 기관 이런 것들에 운영하는 걸 이렇게 갖고 조그마한 해라도 우리가 해보겠노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거를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1차적으로 이게 성공을 했을 때 2차적 가고 2차가 성공했을 때 3차적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 성공한 1차적인 패러다임. 요걸 꺼내면 어마어마한 이 콘텐츠가 됩니다. 그럼 2차적이고 3차적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엄청난 기자들을 불러들이고 인류사의 기자들을 불러들이게 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콘텐츠를 삼아갖고 이 방법들을 전부 다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국제사회를 가리키는 데 쓴다면 이거는 책도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이고 이러한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이 영화를 만들어도 엄청나게 팔릴 것이고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문화를 새로이 신패러다임으로 문화를 만들어낸 거를 이거를 갖고 국제사회에 비신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도 많이 줬고 2차 대전 이후로 고아를 왜 줬는가가 이 원리가 들어있다. 자연에서. 우리는 아주 이게 5만 개요 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는. 왜 교도소에 들어가는 어려운 사람을 그늘진 사람을 많이 만들었는가? 왜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고아를 많이 만들었는가?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걸 못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역할을 해내갖고 인류의 빛으로 지금 등장을 해야지 우리가 고아로 살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해냈는가에 이 근본적인 답을 찾아낼 때 우리는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바쳤고 이 자들은 세상에 영웅이 돼서 천상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지식인들과 본인들과 이 사회에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들과 융합을 해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박사들만 잘났다고 살면 절대로 새로운 패러다임 안 나옵니다. 이 사회를 존중해줘야 될 때, 그럴 때 박사들의 논문이 진짜 논문이 나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논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표절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 이 사회가 만져질 때, 앞으로 이렇게 만져질 때 20대는 사회하고 부모하고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리를 좀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만 있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다 프로그램을 이어가지고 20대들이 뭔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하나의 시스템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20대들이 가정이라든지 무슨 또 내가 좀 특별해가지고 무슨 어디 사회 보호를 받으면서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어디 특별히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러한 20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군에나 가버릴까? 이는 군에나 가버릴까? 군에는 군에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군에를 가는 거죠. 이게 20대들이 군에 가잖아요. 그러면 군 안에도 20대들이 이 인성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만 방위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이걸 데리고 갖고 무슨 기합만 주고 훈련만 시키고 이렇게 전쟁 나면 하는 이것만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죽치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말고 군에서도 왜 시간을 자꾸 짧게 해갖고 군복무를 짧게 하려고 만드느냐. 군에서 아무리 못해도 3년. 그래서 조금 더 하면 7년. 이게서 내가 인생에 잘하는데 진짜로 뭔가 얻는 게 많다라고 하면 10년 더 군에 있을 수 있도록 요런 거를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그런 거를 기능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군 안에, 그냥 병기만 다루고, 무슨 청소나 시키고, 이렇게 땡겨 모으는 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는 그런 훈련 같은 거를 만일에 한다라고 치더라도, 시뮬레이션 같은 거로 훈련을 하고, 좀 지식을 갖추면서, 군은 말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지금 군은 아니에요.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데가 군입니다. 총 쏘는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고, 총은 이거는 조금만 시뮬레이션으로 뭐 이렇게 해도 네가 저쪽에 일이 터졌을 때 가고 일도 안 터지지만 그런 일은 안 터져요. 터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것도 조금 해보고 이런 거지.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그게 전후 1세대인데 우리가 지금 전후 1세대 전쟁 터질까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이 안 일어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0대를 어떻게 이 사회가 키워내느냐 이런 걸 연구하고 군에도 하나의 우리 20대들이 자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에를 바르게 갔다 오고 한 7년을 갔다 오니까 기업에서 서로 모시가려고 하는, 이 사람만은 보증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20대가 밖에서 알라바이트 하려고 커피 따라갖고 손님한테 따가지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을 잘 못 구했다면 군에 가서 내 가춤을 하겠다. 요런 군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응? 그게 요러한 이제 기능성을 갖는 군을 빨리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만일에 통일되는 이게 한반도가 된다면 이런 것이 전부 다가 이제 훈련소가 바뀝니다. 일반적인 지금 우리 이렇게 갖고 국방을 하기 위해서 군이 되는 게 아니고 젊은이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요는 우리 진짜로 홍익인간 인성 교육과 지도자 교육. 그리고 이런 이 멘토 교육. 이런 거로 해갖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거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느냐. 요렇게 해갖고 나오면 전부 다 이분들은 모셔야 되는 그런 이제 이런 그 교육장 이런 거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달인도 돼요. 지도자 양성 교육장이 돼야 됩니다. 요런 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죠,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을 할 때 20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가, 이 사회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조금 갔습니까?